대학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사실 투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요. 많은 대학 투자 동아리가 자체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 펀드 안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니까 오. 학생 입장에선 젊은 시기에 투자 시장을 책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니 자체 펀드도 운영을 합니까? 네네. 이야.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할 작품은 조정석, 이뮤나 주연의 우리나라 영화 엑시트입니다. 아 재밌어요. 아주 꿀잼이죠. 네. 청년 백수 주인공이 어머니 칠순잔치를 치르던 도중 도심이 유독가스로 뒤덮이며 발생하는 소동을 다뤘는데요. 대학교 산악 동아리 출신인 주인공이 그 시절 갈고 닦은 기술을 총동원해 탈출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구나. 저는 이거 보고 느꼈잖아요. 아주 그 교훈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만 본 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이 봤죠? 네, 13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찍은 엑시트는 940만 명이 관람한 흥행작입니다. 와. 2019년 초 개봉한 극한 직업가, 5월 개봉한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7월 개봉한 엑시트가 1,000만에 육박한 건데요. 대박 영화가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약 3년 동안 900만 넘는 영화가 없었다는 점을 보며 개봉 시기 선택이 절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코로나에서 엑시트 못했던 그런 작품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자,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 주인공 조정석, 이뮤나 배우는 위기 속에서 암벽 등반 솜씨를 뽐내는데요. 두 배우가 하는 클라이밍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로 꼽힙니다. 근래 들어 강인한 몸과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클라이밍 인구도 증가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클라이밍의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또 하나는 조정석, 이뮤나 배우가 처음 서로 만나게 된 곳이 대학 동아리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동아리를 하셨나요? 전 뭐 이것저것 했는데 사실 야학을 하느라고 야학이요? 야학. 배움을 나눠주셨군요. 야학은 동아리는 아닌데 네. 그 활동을 하고 알바를 하면 다른 걸 할 짬이 없거든요. 아, 그 즐거운 동아리는 못 해봤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 저는 영화 동아리를 했는데요. 뭐 최근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한 줄 쓸만한 인생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투자 동아리 등 실용적인 모임이 더욱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대학 동아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동아리 현 주소까지 네네. 이렇게 가느다란 인연의 끈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영화는 청년 백수 용남의 아침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그는 몸을 단련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백수 생활을 꽤나 오래 한 것 같은 이 남자, 과연 어디서 돈이 나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용남은 돈이 드는 헬스클럽에 다니는 대신 동네 놀이터에서 철봉을 합니다. 민소매 티를 입은 팔에 붙은 장근육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핵인싸 동네 어머님들 사이에서 네네. 어찌나 박수하고, 예. 이뻐하시든지 네네. 자 동네에서 철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철봉 7이라면 조정석만큼 된다. 그거 맞아요? 네,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2014년도 뉴스 한번 찾아보시죠. 의왕경찰서가 절도 혐의로 70대 정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그는 다세대 주택 1m 높이 담을 넘어 반지하방에 침입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70대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그게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육을 지닌 이 남자에게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도 후 도망가기 위해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꾸준히 운동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끈질긴 이 노력을 왜 이렇게 나쁜 짓에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실제 길거리 구조물만을 이용해서 하는 맨몸 운동을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철봉까지 갔다가 용남이가 철봉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잡니다. 중세 귀족의 생활. 네. 네, 그 와중에 신입사원 불합격 통보 문자는 날아오고요. 그러다 어머니 칠순자친 날이 됐는데 만나는 친척마다 잘 될 거야라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죠. 이걸 통해 명확하게 갈리네요. 넌 지금 못된 상태야. 그런데요. 네. 그는 여기서 뜻밖의 재해도 하는데요. 바로 산악 동아리 시절 자신의 짝사랑이었던 의주가 연회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척들이랑은 괜히 대화 길어지는 게 싫어서
아, 저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갔어요. 뭐 이렇게 먼저 소개하던 그가 의주에겐 벤처회사 과장이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의주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 폼을 좀 내고 싶다는 건데 아니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벤처 회사의 과장이었을까요? 아, 예. 저는 사실 이 벤처회사 과장이라는 대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써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용남이 극 중에 1988년 생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칠순잔치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젊은 나이의 벤처회사 직원이 2019년도에 자기 회사를 벤처회사라고 소개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스타트업 다닌다라고 음. 소개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용어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기에 이 벤처회사 과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취직이 늦어지면서 사회의 언어 트렌드에서 살짝 뒤처진 용남의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원래부터 뭐 좀 낡은 언어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용남이 이렇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칠순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시내에는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요. 벤처회사 과장. 벤처회사는 사실 과장이라는 직책이 잘 없었을 거예요. 어, 팀장이나 TF장이나 그룹 리더나 뭐 이런 말 많이 썼을 텐데. 맞습니다. 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아, 예. 스타트업도 예. 뭔가 영어로 된 어려운 이름 예.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일단 거짓말로 나를 소개한 것도 불안하고 이 와중에 연기가 난다. 이거 좀 불안한데요. 네, 정체불명의 괴인이 독가스를 살포했는데요. 괴인. 네네. 칠순잔치 현장에도 도심 곳곳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파편이 날아드는 등 대재앙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용남은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실용적인 시간을 보냈다며 놀림받던 자신의 산악 동아리 시절이 쓸모를 드디어 발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일본의 유명 만화인 생존 게임과도 유사한 교훈을 전달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수학과 외국어, 과학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서바이벌 지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 누나가 굉장히 구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동아리를 해도 무슨 산악 동아리를. 근데 산악 동아리에서 배운 걸로 용남이가 여기서 이제 멋지게 살아남습니까? 영웅이 되죠. 자기 몸을 로프로 묶어서 건물 벽을 마치 암벽처럼 타고 오릅니다. 사람들을 보다 안전한 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길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미취업 상태에서 철봉으로 단련한 악력 덕분에 건물을 잘 타고 오릅니다. 의주 또한 대학 시절 산악부 경험을 살려 용남과 협업합니다. 과연 용남과 의주는 위기 속의 도시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 처절한 쓰레기 봉투를 활용한 구명복 같은 것들 네네. 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전 국민에게 모스부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재미있는 영화인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청년 백수 용남의 캐릭터가 리얼리티가 있는데요. 평생 탄탄대로를 걸어온 영화 감독이 청년 백수 이야기를 한다면 뭐 아무래도 그게 리얼리티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엑시트를 연출한 이상근 감독은 본인이 9년 동안 데뷔하지 못하면서 반백수로 지내던 시절에서 아하, 주인공 용남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그렇죠. 네. 이를테면 용남이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본인도 집에서 밥값을 하기 위해 설거지와 빨래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상근 감독은 만으로 41살에 개봉한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백수 생활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 등반 장면의 리얼리티인데요. 영화의 모든 장면을 스턴트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조정석, 윤아 배우도 몇몇 액션 연기를 직접 했습니다. 해당 액션이 실제 배우가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국가대표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김자비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그런 장면들 있죠. 네. 예식장 건물의 그 디테일 같은 거, 사자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 조합된 궁전 같기도 하고 뭐 고딕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그런 게 막 깨지는 그런 디테일이 요거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주인공들이 과거에 배웠던 거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네네. 탈출 영화는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재밌으니까요. 그만큼 또 꾸준히 제작되고 흥행해 왔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만한 영화로 그런 어떤 감옥에서 탈출하는 쇼생크 탈출, 상어에게서 달아나는 언더워터, 화성에서 빠져나가는 마션 등이 있고요. 부산행 같은 좀비물도 탈출 영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오래된 동기 중 하나는 현실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데 있기 때문일 듯한데요. 관객의 인생에 닥친 여러 난관도 엑시트의 독가스와 부산행의 좀비처럼 우리를 서서히 옥죄어 오는데 여기서 끝내 탈출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실제
실제 이상근 감독이 수차례 감상한 인생 영화로 꼽은 게 쇼생크 탈출입니다. 아, 쇼생크 탈출이요. 아, 네.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옥상에서 맥주 먹던 장면. 네. 그걸 뭐 보통 이제 다 나와서 비 맞고 프리덤을 외칠 때 감동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옥상 맥주 씬 맛있겠다. 한 잔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엑시트처럼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실제로 되는 일이에요? 예, 암벽여제로 불리는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씨가 2017년 5월 맨손으로 롯데월드 타워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참고로 이 김자인 씨는 앞서 말씀드린 김자비 선수의 동생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무려 123층, 555m의 높이를 지닌 건물인데요. 따로 인공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자체 구조물과 안전 장비만 이용해 올랐으니 그 자체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없는 유튜버들 제발 그렇죠. 제발 안 하기로. 네. 자, 근데 실제로 클라이밍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요. 최근에는 연예인 설현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클라이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인기가 확산 중인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클라이밍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인공 암벽장은 1987년 처음 생긴 이래 현재 600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기가 있느냐? 일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성취감이 크다고 하고요. 힘과 근육, 체력을 늘릴 뿐 아니라 거북목 등 직장인의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항상 아래만 보다가 위를 계속 보고 그렇죠. 있어야 위를 되니까. 계속 봐요. 네. 예. 장비에 투입하는 비용 또한 얼마 안 들어서 초반에 10만 원을 들여 암벽화와 초크 정도만 구매하면 된다고 하네요. 인공 암벽장 1일 이용 요금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갑자기 이 용남이는 이 의주랑 똑같이 산악 동아리였는데 네네. 요즘 동아리 트렌드로 갑자기 급하게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예. 동아리의 낭만은 캠퍼스의 낭만과 함께 갑니다. 아니, 박창영 기자는 어떤 동아리들 많이 했어요? 저는 영화 동아리. 예.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했어요? 다른데 뭐 문학 동아리 같은 데도 기웃거리긴 했는데요. 아, 그래도 영화, 문학 다 그런 쪽이구나. 아, 끝까지 열심히 한 건 영화 동아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런 캠퍼스의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캠퍼스의 낭만이 없는 시대에는 동아리의 낭만도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캠퍼스를 만끽하던 90년대 이전에는 대학 동아리 활동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취업난에 따라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년도 점점 낮아졌고 동아리도 그만큼 침체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엔 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아예 캠퍼스를 즐기지 못한 학생도 많았으니 국내 동아리 역사에선 암울한 시기였죠. 그럼에도 동아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배움을 넓힌 학생은 꾸준히 나오는데요. 목돈연구소에서 소개하는 만큼 투자 동아리를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고려대 재학생이 모교에 1억 원을 기부한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학생이요? 그렇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네네. 우리 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네. 와, 플렉스. 진짜 고려대 재학생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려대 서서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준배 씨가 고려대 인문관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는데요. 박 씨는 제대 후 고려대 가치투자연구회에 들어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1억 원에는 그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공부 차원에서 투자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고요. 또 학업 도중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모은 돈이 있다고 하네요. 그가 한 말이 감동적입니다. 문과대학 학생으로서 인문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야,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나중에 후회는 안 하겠죠? 더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되실 분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보기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 동아리가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성했던 건 맞아요. 저는 네네. 뚜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유용한 그런 동아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뭐 대학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사실 투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요. 많은 대학 투자 동아리가 자체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 펀드 안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니까 오. 학생 입장에선 젊은 시기에 투자 시장을 책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니, 자체 펀드도 운영을 합니까? 네네. 이야. 이를테면 서강대 금융투자학회 SRS가 대표적인데요. 이 동아리는 3,500만 원 상당의 알바트로스 펀드를 운영합니다. SRS는 홈페이지도 웬만한 자산운용사 뺨칠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뒀습니다. 뭐 서울대에는 가치투자 동호회인
스믹이라고 하더라고요. SMIC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KCGI의 강성부 대표, 사조원태 수탁액으로 유명한 타임폴리오 운용의 황성환 대표 등이 이곳 출신입니다. 몇몇 투자 동아리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전공 수업 두세 개를 더 듣는 것과 맞먹어 중도 포기하는 멤버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커리큘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데는 가입할 때 그 면접도 보고 입학보다 더 까다롭다 들어가기 이런 진짜 얘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가족들 우리 또 다시 급하게 거치게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가족들은 예식장에서 칠순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연기 빵 피어오르고 아들은 막 벽을 타고 완전히 봉변 그 자체인 상황인데 예식장이라는 데를 가본 지가 저도 오래됐어요. 그러세요. 네. 이게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예식장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식장의 가장 큰 수요인 결혼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고요. 영화에서는 칠순잔치를 하지만 요즘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하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또 아이들도 안 태어나니까 돌잔치 수요도 줄면서 전국 많은 예식장이 폐업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도 극 중에서 예식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극 중의 내용은 뷔페, 그렇죠? 구름정원. 그렇죠. 구름정원에서 엄마 칠순잔치 하다가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좀 더 볼까요? 예,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보시면요. 영화가 개봉한 2019년 7월 전국 예식장 수는 924개였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740개, 12월 733개까지 줄었는데요. 영화가 개봉한 이후 지금까지 20% 넘게 급감한 것입니다. 여기엔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식 산업이 이제 희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지기 전에 결혼식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죠.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식장 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양극화의 조짐도 좀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청취자 여러분 아마 템포켓 퀴즈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아이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한 아이에게 지갑을 여는 사람이 부모, 조부모, 고모, 삼촌, 이모 등 10명은 된다는 의미에서 템포켓 퀴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머니가 좀 늘었네요. 그렇죠. 네. 10개 이런 주머니를 가진 템포켓 퀴즈 때문에 출생률은 떨어져도 아동 대상 장난감이나 책 등은 점점 프리미엄화해서 시장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식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결혼하는 거 또는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한 돌잔치 펼치는 거, 부모님 위한 칠순잔치 한번 럭셔리하게 해보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예식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혼식도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예식장에서 하려면 1년 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돌잔치 또한 마찬가지여서 인기 있는 사진사와 예식장을 잡으려면 6개월 전부터는 움직여야 하고요. 관련해서 통계도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개한 2023년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비용을 뺀 그의 평균 결혼 비용은 5,073만 원으로 집값 빼고 지난해 그렇죠. 네. 예, 전년도 4,720만 원보다 350만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거 보니까 결혼 비용이 집값 포함하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질문,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우리가 평소엔 전 지구적 위기가 나의 취업과 연애보다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전 지구적 위기의 중심에 놓이면 이전의 고민 모두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돼버리거든요. 영화 속 용남도 자신이 직장을 못 구하는 상황이 그 어떤 재난보다 심각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시내에 유독가스가 퍼지자 취업 고민에 앓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 재앙 속에서 마침 도움이 되는 게 용남이 대학 때 익혔던 클라이밍 기술이라는 게 관객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용남은 왜 그렇게 쓸모없는 동아리를 했냐며 가족들에게 구박받기도 했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대학 동아리 때 익힌 기술이 그와 가족이 살아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취업이 안 돼 아침마다 나가서 철봉에 한 번 더 매달렸던 게 근력이 돼 벽을 타오를 수 있게 하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에 사는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게 금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지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뭐라도 배워두면 그게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지탱해줄 근력이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나무 룻기는 잡기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영화가 주는 긍정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우리 다시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